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relative valuation 이거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많은 부분 이거는요, 뉴욕 대학 NYU에 다모다라는 교수님 있죠. 아스와스 다모다라는 그런데 인도 계통으로 해서 뉴욕 대학에서 가르치는 이 valuation의 끝판왕. 그 CNBC 텔레비전 보면 The Dean of Valuation이라고 소개를 받습니다. 그분은 엄청나신 분이고요. 이 바닥에서 이분의 책은 그냥 바이블로 항상 사람들이 보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펀드 매니저든 뭐 애널리스트 분이든 이거는 항상 보시는 거예요. 설명을 정말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많이 제가 따와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글로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다모다란 교수님이 최근에 쓴 거, 또 Dark Side of Valuation 이런 것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좌우지간에 뭐라 그랬어요? Relative Valuation은 뭐다? Standardized Price. 어떤 표준화된 가격이다. 가격, 시장에서 얼만큼 쳐주는가, 시장 가치를, 시장 가치가 아니라 시장 가격을 나타내는 건데, 무엇 대비? 어떤 펀더멘탈 기준으로. 그죠? 단순히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단순히 가격, 주당 가격만 가지고서 얘기하려고 그러면요, 말이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뭐냐면은 Berkshire Hathaway 있죠? 워런 버핏의 회사, 그죠? 그 회사의 주당 가격은요, 뭐 한 주당 이 3억 원이 넘나? 막 몇억 원이 돼요. 한 주당 하나당. 이렇게 반면에 이 뭡니까? 삼성전자 주당 얼마? 지금 6만 몇천 원, 7만 원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당 가격 그것만 보고서 저게 주당 가격이 뭐 7만 원이고 저거는 주당 가격이 7억 원이니까 그러면 저게 10,000배 더 좋은 회사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죠. 왜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시장 가치란 거가 쭉 나왔을 때에 이렇게 밸런스 시트이 있잖아요. 우리는 재무상태표. 그죠? 이걸 압니다,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로 보면은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마켓 밸류 베이스로 해가지고 시장 가치를 베이스로 해가지고도 이런 걸 산정해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시장 가격으로, 시장 가치로 시가총액이라 그러죠? 시장 가격, 시장 가치로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빼고 나니까 시장 가격으로 주주 가치가 얼마인지가 나오잖아요. 주주 가치 덩어리가 확 나오는데, 이거가 시총이 되는데, 시총을 갖다가 나누기 number of shares outstanding 뭐라고요? 발행 주식수로 나눠준 게 뭐다? 요것이 바로 price per share, 주당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요 주당 가격 가지고서만 얘가 7만 원이네 7억 원이네 하는 거는요, 그래서 뭐 7억 원짜리가 7만 원짜리보다 10,000배가 더 좋은 회사다? 헛소리입니다. 왜? 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모가 어디 가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number of shares outstanding. 한글이 안 떠올라. 왜? 주식수, 발행 주식수. 버크셔 해서웨이의 발행 주식수가 삼성전자의 발행 주식수보다 10,000분의 1로 작으면은 7억 원, 7만 원. 여기서 달라봤자 10,000배 차이가 나봤자 여기서 10,000배 차이 나는 걸로 다 이유가 끝나버리고 시가총액은 똑같아져 버리죠. 요놈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주당 가격으로 서로 편하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 발행 주식 수가 달라서 회사들마다. 그래서 어떤 표준화된 방법으로 주가들을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를 빨리빨리 비교할 방법이 뭐 없을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러한 PE 레이시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뭐를 갖다가 분자를 갖다 집어넣고 뭐를 갖다가 분모로 집어넣을 건데 하는 거가 이슈가 되죠. 자, 요거 지우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보시면은 이게 다 여러분들 회계 시간에 배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그래서 PE, PB, PS, 멀티플들 계속 주구장창 나오는데, 아무거나 다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논리적으로 얘기가 돼야 돼. 말이 되는 멀티플이 있고, 말이 안 돼 먹는 멀티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컨시스턴트하게 논리적으로 이제 말이 되도록 하느냐? 그걸 가려내는 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인데요. 밸런스 시트 있고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밸런스 시트는 뭐가 있다고요?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 자본, 부채 라이어빌리티 아닌가요? 아, 예, 맞아요. 근데 우리 데트라고 인트러스트 베링 데트 뭐 이자 있으니까 데시라고 합시다. 그죠? 이렇게 나가요. 아, equity 죄송합니다. 그죠? 네. asset, debt, equity. 그죠? 이러고 나면은 자산에 대해서 클레임을 가지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죠. 회사에 공장 기계가 있고 뭐 현금이 있다 그러면 그거 누구 거예요? 아이, 은행 삐질렸으면 은행이 먼저 클레임을 가져가죠. 그죠? 에퀴티 가진 사람들은요, 주주들은요, 은행이나 아니면 채권자, 얘네가 먼저 돈을 다 얘네한테 먼저 돈을 다 갚고 난 나머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권리가. 잔여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있는 거. residual claima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밸런스 시트는 뭐예요? 회사가, 이거는 스냅샷이에요. 셀카 찍는 거 딱, 어느 시점에 수직선을 놓고 보면은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2020년 말에 시점이 있고, 2021년 12월 말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올 건데, 지금 우리가 여기쯤 있잖아요? 거의 끝으로 가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요 시점에서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표, 스냅샷 딱 찍은 거예요. 정지사진. 우리의 모습은 지금 딱 났을 때 쫙 나눠서 에셋이 얼마고, 여기 서야 되겠군요. 에셋이 얼마고, 그 다음에는 이거에 대시 얼마가 있고, 나머지는 에퀴티다. 그죠? 에셋이 요거 쫙 잘라서, 에셋, 뎃, 그 다음에 에퀴티. 이런 식으로 그 상태 딱 스냅샷. 요때 스냅샷.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나서 또 연말에 스냅샷. 이게 이제 밸런스 시트, 재무 상태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냅샷.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뭐예요? 이거는 동영상, 비디오입니다, 비디오. 그죠? 그래서 그 연초에 딱 시작했을 때, 그죠? 2020년 지나서 2021년 1월부터 어떻게 장사를 해먹어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어서 끝까지 가서 얼마를 벌었다 하는 그 영업한 그 동영상 내지는 그 동작들,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한 것이 바로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죠? 이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하루하루 레비뉴가 있었겠죠. 하루하루 팔아먹은 돈이 있었겠죠. 그걸 다 합쳐가지고 여기에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거 아시겠죠? 요거는 상태. 이거는 경제학 용어로 스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탁. 그죠? 멈춰져 있는 거. 이거는 뭐예요? flow. 그죠? flow. go with the flow. 그러잖아요. flow. 이게 바로 flow다. 요겁니다. 오케이? 여기는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뭐가 나와요? 레비뉴가 나옵니다. 매출액. 그 다음에는 매출 원가. cost of goods sold. 그 다음에 요거 빼고 나면은 gross profit. 매출 총이익. 그죠? 거기서 또 뭘 뺍니까? SG&A. 판관비. 빼죠? 판관비. 그러고 나면 뭐가 나와요? 오퍼레이팅 인컴 나옵니다. 영업이익. 이거 중요해요. 여기서 또 뭘 뺍니까? interest expense가 나옵니다. interest expense. 뭐냐면 이자 비용. 이게 뭐냐면 요 데트홀더한테 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요거에서 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하냐면은 non-operating income and expense. 비영업이익이죠. 영업 외 이익과 손실 뭐 이런 걸 다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텍스 빼주죠. 그죠? 그러고 나서 finally 뭐가 나와요? 마지막에 net income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고 나면은 이게 다 누구한테 요 이익들 있죠. 이익들이 누구한테 귀속되느냐의 이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컨시스턴트하게, 그죠? 논리적으로 말 되게 귀속을 시켜줘야 된다 하는 이슈가 들어갑니다. 요놈 있고 요놈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레비뉴. 요거는
sales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카운팅 베이식을 얘기를 했는데 이 PE 레이시오든 뭐든 이렇게 보시면 PE 레이시오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그 레이시오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좀 따져보셔야 돼요. PE부터 시작합니다. PE. 뭡니까? 요걸 갖다가 number of shares outstanding을 나눠줘 버리면은 뭐가 된다고요? P가 되는 price per share. 그죠? 요 분자에 가는 거는 주주에 귀속되는 가격으로 나타났어요. 주주. 그죠? 분자가 주주면 분모도 주주여야 되겠죠. 뭔 소리라는 거냐면요. 이 클레임 홀더가 누구냐고요. 그죠? 여기서 분자에서 바라보는 게 주주면은 분모도 주주 얘기를 해야 되겠고, 분자에서 이 둘 다, 주주와 채권자를 둘 다 나타내는 분자가 들어가면은 분모도 주주와 채권자를 다 나타내는 분모의 펀더멘탈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 논리적인 완결성이 있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consistency, 일관성. 그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PE 레이시오는 그런 점에 있어서 consistent한가 아닌가? 일관성이 있나 없나 보겠습니다. 분자는 주주, 분모는, 분자는 주주, 그죠? 분모는 뭐라고요? earnings per share. 그거는 뭐예요? net income 나누기 number of shares outstanding이죠? 그죠? 요것도 나누기 number of shares outstanding. 그죠? 발행 주식수로 나눠준 거고, 이것도 주주에 관한 거. 얘는 net income은요, 이익을 만든 것이 결국 주주한테로 귀속됩니까? 아니면은 은행한테 귀속됩니까? 여기서 이제 회계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하고 아닌 분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공부 제대로 하신 분은 뭐라 그래요? 이거는 주주한테 귀속돼요. 왜? 채권자한테 갈 돈은 어디서 나갔다고요? interest expense. 이거는 나갔다고요. 아니, 원금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여기서 따지지 말고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에서 나가요. 그냥 인컴 스테이트먼트 요걸 가장 단순하게 따져봤을 때, 순전히 봤을 때 요거는 가장 쉽게 얘기해서 주주한테 귀속되는 돈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도 주주야. 분자도 주주, 분모도 주주. 오케이, 굿. 그래서 주주한테 가는 이익이 1달러일 때 시장에서 얼마에 쳐주는가. PE 레이시오가 지금 테크스탁 같은 경우 50배가 넘어가고 100배가 넘어가고 그런다는 얘기 나오죠. earnings가 여기에 1달러면 50달러를 쳐준다고. 보통 현대차 같은 거 뭐 5배에서 10배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저기는 50배.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좌우지간의 PE 멀티플, PER라고 하시는 거. 그게 하나입니다. 자, PE 레이시오는 문제가 없나요? 문제 있죠. 문제 있죠. 뭐든지 세상에 완벽한 거는 절대 없죠.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문제가 생기려면은 첫 번째로 요 놈이 음수가 되면 어떡할 거예요? 뭐냐면은 단기 순손실 내면 어떡할래? 못 씁니다. 마이너스 PE 레이시오 갖고서 뭐 쓰고 앉아있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 허당이구나 라고 제껴버리면 됩니다. 믿고 걸르시면 돼, 그런 사람들은. 예, 그럼 믿고 걸러버리세요. 마이너스 EPS 갖고서 뭐 허당지라고 앉아있는 거 다 제껴버려라. 그 다음에는 요게 0으로 됐을 때, 0으로 가면 분모가 0 되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수학적으로 이게 0으로 가버리면은 전체 숫자가 폭발합니다. 무한대로 가버려요. 이 분자가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이게 0일 경우나 혹은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는 좀 이따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분모와 분자 간의 이 consistency, 일관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으로 자주 쓰이는 게 뭐라고요? PB ratio입니다. PB. 뭐냐면은, PB ratio. PBR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PBR, 우리말로. PB ratio. 이건 뭡니까? 프라이스는 똑같죠? 주주. 얘는 뭡니까? 뭐냐면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놈의 장부가액, 주주가치 총 장부가액을 여기다 갖다 넣는 거예요. book value per equity. 이것도 여기에 book value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매년 말에 우리 감사 보고서 나오는 그 주주가치 총액. 예. 역사적으로 얼마가 가서 박혀 있는가. 그죠? 이거는 주주들이
쑤셔박은 돈, 투자를 역사적으로 한 돈, 예, 주주들이 쑤셔박은 돈 1달러당 지금 얼만큼 시장에서 쳐주는가 하는 겁니다. 주주가 옛날에 지난달 말까지, 지난년도 말까지 1달러를 박았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얼만큼 쳐주길 바래요. 1달러보다 높게 쳐줬으면 좋겠죠? 아유, 근데 진짜 그렇게 될까요?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 뭐예요? 뜻밖의 PB 레이시오가 1이 안 되는, 1보다 낮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자동차 회사들 보시면 0.5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주, 이런 것들이 다, 포스코도 그렇고, 1 밑으로, 내가 1달러를 왜 박았을까? 지금 50센트밖에 안 쳐주는데. 이런 상황의 가치주들이 다 그딴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거 보면은 PB 레이시오는 일관성이 있는 측도입니까? 아닙니까? 분자도 주주요, 분모도 주주니까, 오케이. 굿. 오케이? 요거랑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죠? 그러고 나면은 언제 PB 레이시오를 쓰고 언제 PE 레이시오를 쓸까요? 정해진 룰은 없어요. 일단 이거는 형사들이 이놈이 살인범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어떤 용의자가 있는데 걔가 살인을 저질렀을까 아닐까? 증거가 다각도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이 각도에서 봐도 얘가 범죄자고 저 각도에서 봐도 범죄자고 그러면은 몇 가지를 딱 증거를 봐서 얘가 빼박캔트 범죄자다 라고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PE 레이시오를 보고서 한번 살까 팔까를 보고 PB 레이시오를 보고서 또 살까 팔까를 보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점에서 더 솔리드하게 더 강력하게 이제 이 기준치로서 쓸 수 있는 게 PE를 쓸 수 없는 상황인데 PB를 써야 되는데 PB를 써보니까는 사자가 나왔다. 그런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경우에 PE를 쓰면 안 되는가?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는 언제 PE를 못 쓰는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음수이거나 이럴 때. 그죠? 그 다음에는 PE가 음수일 때 주로 장사가 잘 안 될 때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얘가 넷인컴보다는 또 위로 올라가서 볼 수도 있겠죠. 오퍼레이팅 인컴이나 오퍼레이팅 인컴에다가 사실은 또 뭘 또 더하는 게 있습니까? 디프리시에이션 여기에 플러스 DNA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감가상각, 무형자산 상각 이런 것들 이제 비현금성 비용이거든요. 그거는 투자를 옛날에 수조 원대를 한꺼번에 그냥 현금으로 박아버렸어요. 근데 그때 다 현금 나간 걸로 인식해 주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용을 손익계산서에서 다 인식하는 건 아니에요.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상에서 나갔을지 몰라도 이 매칭 프린시플에 의해서 어카운팅에서 말하는 이게 이제 기계 장치를 10년 먹을 기계장치 한번 이제 공장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감가상각이 한 10년 동안 돌아간다고 쳐요. 그러면은 처음에 한 큐로 현금이 나갔을지 모르지만은 비용 인식은 어떻게 해준다?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인식해준다. 비용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게 DNA죠. 감가상각. 그죠? R&D를 했을 때도 R&D 비용을 한꺼번에 R&D 비용은 지금 비용 처리하죠. 그런 거 말고 영업권이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무형자산이 있었을 때 무형자산도 상각을 해줍니다. 그렇게 기간에 따라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간에 맞춰서 매칭 프린시플로 그때 해주는 거, 비용 인식을 해주는 거. 그런 게 여기에 DNA가 녹아 있거든요. 비용 지출로 나가 있거든요. 현금 나간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현금 나갔던 거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이익으로 더해보자. 이익에다 더해주면은 이게 영업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될 거야. 그러면서 요걸 뭐라 그럽니까? 요거를 우리는 EBITDA 이쪽을 뺍시다. 보이시죠? EBITDA라고 얘기합니다. EBITDA 뭡니까? 이거 오퍼레이팅 인컴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걸 또 다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EBIT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interest expense 나갔고 tax 나가잖아요. 근데 이걸 빼주기 전에 before earnings
이익이라고요. 영업이익이란 건데, 영업이익에다가, 그죠? EBIT, 그죠? 그 다음에는 DA, Depreciation과 Amortization. 이 감가상각, 지출로 인식했던 거를 도로 들어와 겁니다. 이게 뭐냐? 영업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다 이거예요. 데이투데이 비즈니스, 내가 하는 일이 옷 파는 장사요. H&M이요. 그러면 내가 영업에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게 얼마가 되는가? 영업이익 플러스 매달 인식했던 감가상각을 도로 들어와 해가지고 인식시켜주는 거. 그게 이제 EBITDA 현금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넷인컴이 마이너스일 경우면은 이제 요걸 분모로 쓰는 거 멀티플은 쓸 수가 없어요. PE 멀티플 쓰지 마세요. 그럼 대신에 뭘 쓸까요? 그러면은 분모에 뭔가 양수가 들어가는 거 쓰자는 거예요. 뭔가 양수가 들어가는 거.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서 쓸 수가 있어요. EBITDA를 갖다가 분모로 쓰는 멀티플을 쓸 수도 있고,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요, 또 몇 가지 더 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있느냐? 쭉 올라가서 여기 revenue 있죠. 세일즈를 가지고 분모로 쓰는 멀티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멀티플을 뭐라 그러느냐? 여기에 price to sales, PSR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PSR을 갖다가 씁니다. 1달러 매출을 했을 때에, 그죠? 심한 경우 여러분들 스타트업 회사들 있잖아요. 스타트업 컴퍼니 하시면은 여기에 다 손실이 나와요. 엄청난 손실들이 나오고 이 그로스 프로핏 자체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 EBITDA 꿈도 못 꿔요. 마이너스야. 못 쓰지. 그럼 저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price to sales ratio를 갖고 얘기한다고요. 옛날 닷컴 버블 시절에 PS 레이시오 높은 것들 있다 그랬죠? 버블 스탁이라고 그랬죠? 그 얘기예요, 지금. 요건데, 세일즈를 갖고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부분모에다 꽂아 넣고서 멀티플 돌리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PS 레이시오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PS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일관성이 있는 멀티플일까요? 아닐까요? 봅시다. 자, 분자는 누구를 향한 거다? 분자는 누구에 귀속되는 거다? 프라이스니까 주주. 그죠? 분자는 주주, 시가총액 들어갑니다. 분모는 뭐? 세일즈, 여기 매출액이죠? 이거는 뭐라고요? 주주한테도 귀속되지만은 플러스 채권자도 들어갑니다. 한테 귀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분모가 왜? 세일즈, 팔고 나면은 아직 그 중에 일부는 인트레스트 인컴으로 해가지고, 인트레스트 익스펜스로 해가지고, 이 데트 홀더들한테, 은행한테 이자 비용을 매달 지출할 거거든요. 그거가 이 세일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레임을 가지는 사람이 이 두 단계가 있어요. 반면 분자는 얘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이게 일관성이 있는 멀티플입니까? 없는 멀티플입니까? 없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성이 높은 멀티플이다. 이거는 PS는 조심하셔라. 궁여지책을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자, 좌우지간에 PS 멀티플이 있고, 그 다음에는 PB 멀티플 아직 얘기가 안 끝났죠. 이거는 일관성이 있다 그랬죠. 어떤 경우에 PE 멀티플이 안 되더라도 PB 멀티플은 좀 잘 될 수가 있어요.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간에서는 book value of equity, 요 자본 총계, 이제 다 터미널로지가 나오네. 자본 총계, 그 어카운팅 리포트에 얘가 마이너스를 잡힐 일 별로 없어요. 자본 잠식 무슨 감자를 아무리 해먹어도 이 자본 잠식 되려면 진짜 회사가 망가져도 엄청 망가져야 돼요. 계잡주 동전주가 돼야 돼, 이거는. 근데 그러기 이전에는요, 이게 마이너스가 안 됩니다. 웬만하면 양수예요. 그래서 PB 레이시오를 써먹기가 아주 편합니다. PE 레이시오는 순식간에 못 써먹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음수가 되거나 0이 되는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 지나가다 보면 넷인컴 당장 없어져요. 마이너스, 넷 로스지. 그죠? 근데 얘는 웬만해서는 다 양수예요. 그래서 PB 레이시오를 나는 더 좋아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다모다란 교수님도 저거 좋아하고, 이쪽에서 좀 더 많이 옵서베이션 숫자가 더 많아서 스태티스티컬 테스팅하기도, 통계적으로 테스팅하기도 너무 좋아요. 굳이 딴 거? 왜? 자, 그 다음에는요, 다른 멀티플 또 뭐가 있어요? EBITDA를 갖고 쓰는 거 있다 그랬죠? EBITDA. 근데 EBITDA를 했을 때에, 주로 쓰는 게 뭐가 있냐 하면은,
EV to EBITDA. 그죠? EV는 뭐냐면은 엔터프라이즈 밸류라 그래요. 사업체 가치죠, 사업체 가치. EV, 엔터프라이즈 밸류라는 게 있고, 또 value to EBITDA라는 것도 또 있어요. 자세하게 뭐 나갈 것까지는 아닌데, value to EBITDA. 이렇게 되겠네요. OR라고 쓸게요. value to EBITDA 그랬는데, value, 분자는 뭘까요? 분자는 뭐냐면은, value를 했을 때는요, 요 전체의 value, asset 전체의 value가 됩니다. 이제 가치, 시장 가치가 되는데, 시가총액 플러스 빚진 그 채권, 채무죠. 채무의 가치. 이걸 둘 다를 마켓 밸류 상으로 더해준다고 보면 돼요. 그죠? 시총 있죠? 더하기 예. 그죠? 그게 value가 됩니다. 그러면 이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뭔데요? 이거는 value는 회사 전체의 자산의 가치가 되겠죠? 근데 자산 중에서 회사에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거, 데이투데이 비즈니스, 매일 우리가 사업하는데 필요한 거는 이 자산 전체라기보다는 그 중에서 요 캐시란 거 있죠? 캐시만 뺀 거. 요게 현금이라고 그 자산, 당좌 자산에 들어가 앉아 있는 캐시. 얘를 뺀 나머지 얘네가 바로 데이투데이 비즈니스, 매일 비즈니스 하는데 쓰이는 자산이에요. 여기 들어가 앉아있는 캐시는 뭐냐면은 지금 일하는데 안 쓰이고, 그죠? 저기 정기예금 이런 데 가서 박혀있는 돈이에요. 정기예금 여러분들 맨날 깨십니까? 아, 큰일 나죠? 와이프한테 좀 쳐맞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안 돼! 그죠? 이거는 일하는데 안 쓰이고 그냥 투자 목적 내지는 리스크 프리 이걸로 갖다가 굴리는 데 들어간 거고, 내 데이투데이 비즈니스는 아까 말씀드린 거 H&M 같으면 옷 파는 장사 뭐 이런 것들, 그죠? 데이투데이 비즈니스 요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고 우리는 요 부분, 그죠? 이걸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합니다. EV는 뭐다? value 빼기 캐시. 그죠? 기억나시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누기 에비타를 해준 걸 하는데, 저 멀티플의 경우는 일관성이 있는 개념일까요? 없는 개념일까요? 있죠? 왜? 분자는 누구에 대한 거야? value든 EV든 두 클레임 홀더, 데트 홀더와 에퀴티 홀더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분자는 주주와 채권자 둘 다. EBITDA는 뭐예요? EBITDA는 요 operating income, 여기 영업이익에서 depreciation, amortization 요거 거를 갖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interest expense한테를 지불할, 그죠? 이 채권자한테 지불할 돈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채권자한테 갈 돈도 여기에 이익에 현금 흐름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net income으로 빠질 것들도 여기 있어. 그렇기 때문에 value to EBITDA나 EV to EBITDA 요거는 일관성이 있는 멀티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멀티플들 많이 있습니다. value to sales, EV to sales 여기에 들어가면은 value to sales를 할 수도 있겠죠. value to sales. 여러분들 창의력에 따라서 달라요. 그냥 하면 돼. value to sales. 그죠? 이거는 일관성이 있는 멀티플이에요, 없는 멀티플이에요? 있죠. 왜? 이거는 분자가 둘 다에 대한 거예요. 데트와 에퀴티. 세일즈도 보시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 데트 홀더와 에퀴티 홀더에 공통적으로 다 귀속되는 거다. 귀속. 그죠? 그래서 귀속을 봤을 때 일관성이 있는 거다. 멀티플을 쓰더라도 이런 일관성이 있는 걸 갖고 쓰시라 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멀티플 얘기를 또 나가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중에서 이제 뭘 갖고 쓸 거냐 하는 거가 이슈가 되는데요. 이제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